두 번째 세션은요, 여러분들 그 CTX가 이제 CTX 클라우드 VDI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아까 관리 파트, VM 파트 말고 관리 파트만 SaaS로 서비스하는 거죠. 클라우드로. 네네. 자, 지금 요 사례를 볼 건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유명한 법무법인이죠. 법무법인 세종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기존에 온프리미스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걸 해야 돼. 원격으로 코로나 터지면서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기존의 온프리미스 인프라가 좀 받쳐주지 않으니까 뭔가 그리고 이제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이 VDI를 그래서 빨리 해야 되니까 애자일하게 클라우드에 있는 SaaS형 CTX의 그 관리 파트만 해주는 그 VDI SaaS를 쓰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그 영상에는 근데 보니까 그 구성도라지 그렇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 김사님께서 그 법무부 세종이 비포 앤 애프터로 비교하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어땠는데 이렇게 변했다. 구성도로 같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구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성 이제 보시면요, 이게 왼쪽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게 비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애프터입니다. 보시면은 비포 보면은 뭐 되게 보시면 사용자 VM 단들이 있고요. 사용자 VM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윈도우즈 10이 있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VDI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로그인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딜리버리 컨트롤러, 스토어 프론트 뭐 저도 잘 못 외우는 그런 단어들이 가득한 관리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M 파트, 가상 파트, 관리 파트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항상. 맞습니다. 네네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관리 아, 서버, VM 호스트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객이 로그온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이제 고도화 사업을 하실 때 요 VM 파트들이 있잖아요. 요 VM 파트들은 HCI로 가셨고요. 그리고 관리 서버는 아예 그냥 시트릭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기 있었던 관리 서버들 있잖아요. 요거를 요즘에 말로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올려서 뭐 1년 단위나 3년 단위의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관리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뒤에 발표하시는 그 김유명 과장님이 저랑 오래됐어요. 이 뭐 도제, 수제 뭐 이런 뭐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예지동에 가면 시계 기술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어려운 시절부터 했기 때문에 꼬마부터 막 심부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이 한 10년 전에 꼬마일 때부터 같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어제 전화했어요. 뭐가 진짜 좋아? 고객한테 뭐 어필할 수 좋은 자세. 좋아요. 이거 뭐 MC로서 아주 좋은 자세. 좋아요. 물어봤더니 우선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패치를 했어야 됐대요. 그러면은 보통 밤에 잠 못 자고 고객 담당자하고 자기하고 혹은 둘 셋이 모여갖고 예전 같으면 요거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날 모르게 이게 패치가 되어 있더랍니다. 쌌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관리자한테 관리 부담을 좀 많이 줄여주고 뭐 로그인 속도라든지 아니면 VM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답보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하면서 시작했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아니 인터뷰 영상도 보니까 그게 솔직히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 회의도 의심도 들고 막 그랬다 하면서 변했다고 자기가. 엔지니어 분들이 원래 성향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도 사실 김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도 고객사 가면은 남들 다 고생해서 이제 쓰러지고 며칠 밤 못 자고 입원하고 이제 그래서 안정화돼야 그때 고객사 가서 소개를 합니다. 프리세일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법무부인 세종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신 그 CTX 파트너죠. CT 파트너는 프로티에네스의 김유영 과장님의 한번 간증 인터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노후화된 인프라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더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신규 환경에서 필요한 요청사항은 추가로 더 존재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요청사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서버에서 온프라이밍 환경에서 네스케일러 외부 접속 장비를 제거를 하고 싶어 하셨고, 둘째로는 현재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MS Azure AD와의 연동, 그리고 MS의 인증 절차를 통해서 2차 인증을 통합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요청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트릭스와 함께 고민을 하고 시트릭스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네스케일러를 제거하고 시트릭스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에서 시트릭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접하였고, 외부 접속을 하였을 때 보안 통신이 되는지, 사용자의 VM의 성능, 그리고 실제 환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용하는 부분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이슈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요청사항으로는 시트리스 클라우드로 진행할 때 리전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시트리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리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려를 많이 했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다가 아시아 지점을 선택하는 걸로 고객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시트릭스 클라우드라는 환경이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이 되는 경우였고, 또 이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선택함으로써 고객께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어필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또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떤 형태의 솔루션을 디자인을 하셨고 또 고객은 받은 솔루션 방안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기대를 하셨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처음 접해본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도입이라는 부분이 기존 사용 경험치가 없었기 때문에 고객에게 확실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가 존재되어야만 했고요.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고객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트리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알아가면서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기능상의 우려를 넘어서 성능 면에서도 생각 이상으로 잘 구현되었고 긍정적으로 고객께서도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트리스 클라우드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기존에 있었던 로그온 속도 문제, 접속 문제, 그리고 VM 성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인프라 환경이 기존과 다른 HCI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고객에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서버 방식인 서버 플러스 스토리지 방식으로 제안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HCI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인프라를 제안하였습니다. 고객사에서도 이미 HCI에 대한 확장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시트릭스 클라우드와 HCI라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인프라로 구성을 하자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는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관리 서버의 버전, 그리고 패치 관리 등의 자동화, 그리고 서버의 안정성 등이 시트릭스 클라우드 쪽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가졌고요. HCI 도입을 통해서는 VM의 빠른 성능을 통해서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던 성능 저하에 대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더 빠르게 VM을 생성하고 안정성과 운영 서버의 통합을 동시에 관리까지 간소화할 수 있다는 향후 여러 가지 부분까지 관리에 대해서도 편의성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고객이 시트릭스 클라우드와 HCI 구성에 대해서 높은 확장성과 운영의 간소화와 통합 관리에 대해서 큰 장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접했을 때는 가능할까라는 생각과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도 물론 있었지만 시트릭스 클라우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신보다는 의심으로 접근을 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안함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면서
생각 이상으로 성능이 보장이 되고 잘 작동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의심보다는 더 좋은 성능이 나오려면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좋을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없는지 자연스럽게 고민을 더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도입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계속 일어나면서 충분한 이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온프라임의 고객들이 있고 이 고객들 또한 시트릭스 클라우드가 적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지원했지만 비단 시트릭스 클라우드만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 또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도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궁금한 게 선생님, 여기 이제 보면 기존에 이제 세종에서 기존에 그 자기네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을 이제 HCI, 뉴타닉스 HCI를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 HCI 뉴타닉스 바꿨잖아요. HCI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아까 이제 관리 파트도 중요하지만 이 VM 파트가 받쳐주지 못해도 버벅거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이제 VDI 도입하면서 기존 온프리미스 환경을 HCI로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RFP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반은 HCI를 고려한 아니면 HCI화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VDI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VDI 환경이 도입되니까 그래서 HCI가 도입된 사례도 많겠네요. 우선은 HCI 쓰면 우리가 VDI 구성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센서 스토리지, 나스 스토리지, 그걸 위한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그걸 또 서버에 연결해야 되고, 서버와 스토리지 이런 연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어떤 HCI화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좀 라떼 얘기 좀 드리면, 네네네. 제가 예전에 아니 근데 라떼 생각하는데 연식이 얼마나 연식 별로 안 돼 보이는데 왜 자꾸 라떼야? 저 보기보다 나이가 그래? 20살. 오케이. 근데 그 뭐 라떼까지는 아니고 VDI 초기에 시작을 할 때 고객사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한 3기가 카피하는데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센 스토리지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벤더들이 모여서 지방이었는데 매일같이 호텔에 묵으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제가 한 3개월을 거기에 매달렸어요. 다들 왜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되면 이제 최종 이제 VDI 업체한테 오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다가 관리자하고 같이 서버실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갔는데 우리 쪽 서버인데 뒤에 보니까 뭐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려요. 이게 뭐야 했는데 이렇게 줄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스토리지하고 서버하고 이 사이에 있는 스위치하고 연결된 아이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왜 깜빡여요? 이게 광 케이블이 깨진 거였어요. 네네. 완전히 깨진 모르겠는데 불량 정도였던 오케이. 거죠. 그거 선 하나 딱 바꾸자마자 그냥 성능이 막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3개월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오가며 저는 막 이 올라오는 기차에서 거의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내가 부족한가 봐, 내가 문제인가 봐. 근데 이제 어떤 HCI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없고 사실 문제가 있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분들한테 미루면 되니까. 굉장히 뭐 성능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로 대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배웠네요. 저는 이제 이게 그냥 VDI에서는 이제 관리 파트도 중요하고 이제 VM 파트도 중요하다. 인프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Q&A 좀 볼까요? 자, 한지훈님께서요. 그 아이아스로서의 VDI는 비대면 시대에 실무 엔지니어들에게 각광받는 솔루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SMB에서 이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규모 면에서 비용이라든지 온프리미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등 여러 가지가 또 고민되는 게 있는데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가 과연 재택근무를 위해서 VDI를 쓸 것인가부터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직원을 할지 아니면은 뭐 소규모의 그룹 단위로 할지 아니면
작은 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한 10개 정도의 VDI를 만들어 놓고 그걸 돌려서 쓸지. 돌려 쓰는 방법도 풀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가 쓸 건지 어떤 목적인지를 우선 고객이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네. 고객사 가보면은 VDI는 해야 되고 재택근무는 해야겠는데 이제 그럼 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딱히 딱 하고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이분께서 이기종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VD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저희 회사 약 파는 얘기일 것 같아서 네, 좀 네, 네. 그런데 네. 그냥 저희는 이기종 멀티 클라우드라든지 온프라미스 모든 환경은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연결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제약사항이나 이런 거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이게 같아요. 우리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 한다면 애저도 있고 AWS, GC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요새는 국내는 뭐 KT, 네이버 다행히 그거 다 지원하는 거예요? 다 지원합니다. 다 지원해요? 그럼요. 그렇구나. 그럼요. 나는 몇 개만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날이 갈수록 흰머리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